네, 이번 시간에는 매매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제가 이제 매매 비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또는 이제 엄마들 맘카페나 뭐 등등등등 많이 들어가 봤어요.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무속인 같이 이런 분들은 민간 비법 위주로 설명을 하시고 또 공인중개사나 또 이런 분들은 현실적인 비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먼저 민간 비법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? 현관이나 신발장 안에 가위를 거꾸로 걸기. 네, 현관에 거는 게 좋은지 신발장 안에 거는 게 좋은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. 그런데 가위를 거는 방법은 중요해요. 그래서 이렇게 걸어 두시면 안 되고요. 가위 손잡이가 위로 가게 하고 가위날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거셔야 됩니다. 주의사항 살펴볼게요. 가위는 주방 가위를 걸어 두시는 게 좋아요. 1,000원짜리 조그마한 문방구 가위를 이렇게 걸어 놓는 것보다 그건 좀 힘이 약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이렇게 큰 주방 가위를 딱 걸어 놓으면은 뭔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할 것 같지 않아요? 그래서 주방 가위를 걸어 놓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가위는 가위를 많이 쓰는 장사 잘 되는 집, 예를 들어서 갈비집 같은 그런데 가위가 좋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를 꼭 뭐 훔쳐와서 걸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는데 뭐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훔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요. 제 생각에는 우선은 잘 아는 갈비집 사장님께 사정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위를 우선 돈을 지불하지 말고 우선 가져오는 거예요. 그래야지 왠지 훔쳐오는 거랑 좀 비슷한 효과가 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나서 집이 매매가 되거나 하면 그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가입값을 지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제 방법이고요. 민간에서는 뭐 훔쳐온 가위를 걸어 놓는 게 좋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, 가위 손잡이가 위로 가게. 아까 말씀드렸죠. 세 번째, 가위날은 벌려놓기.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위날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러시면 안 되고 가위날은 이렇게 벌려놔야 돼요. 그래야지 사람들이 집 보러 와서 이렇게 왔을 때 가위로 싹둑 하고 거래가 성사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네 번째, 가이날 방향은 현관문 쪽으로 향하게.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싹둑 해야지 가이날이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왔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를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이날 방향은 사람들 들어오는 현관문 쪽으로 향하면 좋습니다. 네, 두 번째, 집 내 귀퉁이에 특정 글씨를 거꾸로 붙이기. 네, 여기도 거꾸로네요.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말 맞자를 빨간 매직으로 써서 사인펜이나 매직으로 써서 거꾸로 붙이기. 네, 이렇게. 그래서 내 집 내 귀퉁이에 방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붙이시면 된대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 왕자를 똑같이 쓰고 빨간색으로 시작했죠. 가운데에 10원짜리 구리 동전을 거꾸로 붙이기. 네, 최근에 나온 조그만 동전 말고요. 예전에 나온 그 구리빛 나는 동전 있죠. 그거를 앞면으로 가게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붙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마찬가지로 집 내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. 기타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. 집 내 귀퉁이에 소주병을 거꾸로 세워놓기. 거꾸로 소주병을 세워놓습니다. 두 번째는 제비집 말발굽 코툴에 놓기. 말발굽이나 코툴에는 쇼핑에서 팔더라고요. 그래갖고 인테리어 뭐 장식용으로 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풍수주리 말발굽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방법. 매매되게 해주세요 라고 쓴 종이를 싱크대에 붙이시고요.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을 같이 싱크대 안에 뒀다가 다음날 배수구에 버리시면 된대요. 그리고 현관이나 보일러 뒤에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놓기. 백인의 성씨를 써서 붙이기. 이 붙이는데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틀리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가위 걸잖아요. 현관에 가위 걸 때 거기에다가 써서 붙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땅이 안 팔리거나 이럴 때 종이에 써가지고 땅 그 내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묻어놓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.
그래서 이게 이제 백인의 성씨를 써서 붙이는 이유가 100명 중에 한 명은 우리 집에 오잖아요.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걸려라 하는 그런 민간요법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두 쓰기보다는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은 기운들이 집안에 들어올 수도 있대요. 간혹 가다가. 그래서 다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마음에 끌리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그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되겠어? 안 돼도 뭐 돼도 뭐 그렇고 안 돼도 말고 이런 마음보다는 간절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색 비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. 이런 비법도 있었어? 좀 특이한 비법들이 있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첫 번째로는 텔레비전 뒤에 야한 단어를 써서 붙이래요. 이거는 정말 처음 특히 텔레비전에다가 야한 단어를 써서 붙이는 거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.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걸 들은 건 있었어요. 이 개자로 시작하는 야한 단어를 집 내 귀퉁이에다가 붙이면은 집이 들썩들썩 하면서 매매가 된다.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텔레비전 뒤에다가 붙이는 거는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텔레비전이 워낙에 전파가 또 이렇게 나오고 좀 뭔가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, 현관을 깨끗이 쓸고 안방에 과일을 거꾸로 걸어두기. 과일 되게 특이하죠. 네, 우리 보통 뭐 과일을 걸어놓거나 이런 건 있지만 과일을 안방에 거는 건 좀 되게 특이한데 이 비법은 제가 이제 개운법에 좀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삶에 이제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개운법도 하나 이제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다양한 개운법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래서 책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책에서 나왔던 비법이에요. 되게 특이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. 네, 세 번째 방법은 집 주변에 동서남북에 흙을 파서 대문 앞에 뿌리래요. 그래서 많이 파실 필요는 없고요. 조금씩 파가지고 대문이나 현관문 앞에 뿌려두시면은 집이 매매가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돈 많은 부자의 명함을 집 내 귀퉁이에 끼워 놓으래요. 이거는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. 네, 이거는 꼭 집 매매가 아니더라도 왠지 부자 명함을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부의 기운이 막 집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. 네, 지금까지 민간 비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민간 비법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또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또 현실적인 비법이 또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집을 깨끗하고 환하게 모델하우스처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신발은 신발장에 모두 넣어둬야 돼요. 한두 컬레 정도는 꺼내놔도 괜찮겠죠. 이제 집 보러 딱 왔을 때 신발이 막 어수선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첫 이미지부터 안 좋잖아요. 그리고 방바닥에 물건을 치워서 발에 걸리지 않게 한다.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집 보러 이 방 저 방 가는데 자꾸 발에 치이는 게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그리고 물건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집어넣어 둔다. 네. 그래서 뭐 장롱이나 이런 데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 두시면 좋으세요. 그리고 대낮이어도 전등은 켜놓는다. 집이 좀 환하고 밝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전등을 켜놓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저도 몰랐었어요. 근데 저희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얘기 하시더라고요. 방문을 열어놓으래요. 저는 이제 방문을 다 닫아놨거든요. 근데 방문을 열어놓아야지 그 방과 거실이 연결되면서 집이 넓어 보인대요.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보통 하시잖아요. 하시는데 화장실이 되게 중요하대요. 그래서 화장실이 불결하고 좀 지저분하고 이러면은 이 집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화장실을 반짝반짝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시각적인 거와 함께 그렇죠. 네. 후각도 중요하죠. 집에 좋은 향기를 나게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그 집 보러 오기 30분 전에 하셔야 돼요.
집 보러 온다고 하는데 바로 막 그 페브리즈 뿌리고 막 이러시면은 환기를 시키지 않고 뿌리면 막 냄새가 섞여서 안 뿌림만 못합니다. 그래서 집 보러 오기 30분 전에 먼저 환기를 시키고 향기제를 뿌립니다. 그리고 빵을 굽거나 커피를 내리거나 보리차를 끓이거나 이래서 포근하고 편안함을 주시면 좋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운이 좋은 집이라는 인상을 주셔야 돼요. 집 보여줄 때 까맣고 칙칙한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환한 옷을 입고 표정을 밝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집에 살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이건 굳이 뭐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. 거짓말로. 근데 만약 있으셨으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세요. 돈을 많이 벌어서 넓혀서 가요.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애들이 너무 잘 되었어요.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땡땡 대학에 들어갔어요. 이런 게 또 잘 먹히잖아요. 엄마들한테는.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근데 너무 과장되거나 막 허풍 떨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되십니다. 네, 그리고 네 번째 기타 방법입니다. 언제든 보여줄 수 있게 하셔야 돼요. 사실 집이 우리 집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특히 지금처럼 막 매물이 많을 때에는 굳이 우리 집만 올 필요는 없는데 이 집이 주말에만 돼요, 저녁에만 돼요 이러면은 집 보러 온 사람들은 다른 집을 보게 되고 다른 집과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항상 집을 보여줄 수 있게 내가 안 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이웃들한테 부탁을 해서 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집이 조금 망가진 데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수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집이 이 집은 정리가 잘 뭔가 관리가 잘 되는 집이구나, 잘 된 집이구나, 그리고 딱 봤을 때 기분도 좋고 이렇게 그렇잖아요. 그리고 오래된 주택이 있어요. 한 2, 30년 됐는데 주방이나 이런 것들도 싱크대, 특히 빨간색 싱크대 그대로 있거나 되게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깎아주기보다는 리모델링을 조금 하시는 게 더 집이 잘 매매가 됩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집은 한샘이었어 싱크대가 그래서 계약했어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. 네. 그리고 여름 겨울 실내 온도 당연히 시원하고 따뜻하게 하셔야겠죠. 들어왔는데 막 너무 더워서 땀 뻘뻘 흘리면서 집을 보면 대충 보고 그냥 가버리게 되잖아요. 네, 그리고 금매인 경우는 시세의 5에서 10% 이상 저렴하게 시세예요. 호가가 아니라. 그래서 시세의 5에서 10% 이상 저렴하게 내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부동산 여러 군데 내놓으셔야 되잖아요. 근데 그동안 거래했던 한 집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집에만 내놓거나 이러시면은 안 되세요. 물론 꼭 의리를 지키고 싶으시면은 먼저 그 집 한 일주일이나 뭐 보름 정도는 그 집에만 내놓다가 그 다음에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여러 집에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꼭 우리 동네 아니더라도 다른 동네까지도 내놓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우리 동네의 경우는 우리 동네 부동산에서 우리 집이나 우리 아파트에 뭐 여러 매물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저기 다른 데 있는 부동산들은 하나라도 더 하려고 우리 집을 신경을 써준다고 하네요. 네, 그래서 조금 먼 데 내놔도 좋고요. 그리고 간혹 부동산 중에서 그 블로그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부동산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데보다는 하는 데가 더 낫겠죠. 네, 그래서 부동산 여러 곳에 내놓으시면 좋습니다. 네, 제가 지금까지 매매와 관련된 민간 비법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비법들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매매가 안 돼서 힘드신 분들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빨리 매매가 성사되시기를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